편의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값이 커진다고 생각하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쭉 갈 때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간다는 게 여기 입장에서는 이게 올라간다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서 요렇게 간다고 해서 이거를 요렇게 올리면 안 되는 게 이걸 이렇게 올린다는 말은 시간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이동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천천히 요렇게 가야 됩니다. 이 그래프 읽는 법이 사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왜 1차 운동인데 왜 2개 그리냐? 시간이란 게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우리가 흘러가는 이 운동을 기술하는 무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흔히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t0라는 시간에 x0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t1이라는 시간에는 x1이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 저게 여기서는 표시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x0에 있다가 x1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저 실제 우리가 관찰하는 데서는. 그러면 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에 딱 도착합니다. t1이라는 시간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얘가 지금 여기 점을 확실히 통과했고요. 여기 점을 확실히 통과하는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운동하는지 모릅니다. 얘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얌전하게 요렇게 갔을지 아니면 막 이러다가 요렇게 갔을지 아니면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팍 이렇게 갔을지 모르죠. 예. 지금 제가 말한 저게 얌전히 저렇게 갔는지 아니면 막 진동하다가 이렇게 멈췄는지 뭐 그대로 멈춰라 해가지고 멈췄는지 그거는 사실은 중간에 이게 어떤 식의 운동을 하는지는 요 그래프로 다 표현이 되는 거죠. 다만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시간을 거슬러 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되고 무조건 이제 이렇게 진행은 이쪽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잘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 옛날에도 막 이거 뭐 평균 속도 뭐 순간 속도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관찰을 요 지점에 있는 걸 관찰하고 또 다른 데 갔다가 왔는데 t1이라는 시간이 다시 왔더니 얘가 여기가 있더라. 여러분이 중간 과정을 관찰을 못했다면 어떻게 가정을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비유한 게 나을 것 같은데 달팽이처럼 되게 천천히 움직이는 애가 있어요. 얘가 여기 갔다가 얘 안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고 갔다가 한 5분 있다 왔어요. 그래도 이동은 해가지고 여기 살짝 이동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럼 아주 천천히 꾸준하게 이동해서 달팽이가 여기까지 왔겠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모르죠. 실제로는 여러분이 밥 먹고 있는 사이에 달팽이가 저기 날아갔다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말이 안 되는 거 같긴 하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t0에 있다가 t1에 왔으니까 시간이 예를 들어 이게 1초고 5초면 4초가 지난 거죠. 그럼 이게 요 시간이 흘러가는 이거를 여기서부터 그리스 문자가 등장하면 항상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델타 t라고 부릅니다. 델타 t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t1에서 t0를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3월 13일인데 다음 주에 여러분이 강의에 오면 20일이니까 그 차이가 7일이다. 이거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델타라고 괜히 그리스 문자를 붙여서 여러분이 거부감이 있어서 그렇지 그냥 시간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하자면 제가 여러분을 오늘 물리 실력을 테스트하고 다음 주에 물리 실력을 테스트한다면 그 사이에 얼마나 물리 실력이 늘었는지 그런 게 뭐 속도 같은 개념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그래서 델타 t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러면 위치는 얼마나 변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치는 요 차이일 테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델타 x라고 부르고요. 델타 x는 당연히 x1 빼기 x0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위치가 델타 x만큼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무슨 과정을 거쳤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평균적으로는, 그래서 평균 속도란 말을 붙이고요. 평균적으로는 x 방향의 평균이라는 뜻으로 뭐 에버리지 이런 표현이 괜히 붙는데 이 평균 속도를 뭘로 정의하냐?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델타 x만큼 이동했으면 이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속도라고 정의합니다. 단위 시간에 얼마나 많이 이동했냐 그거니까 평균 속도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거를 쭉 연결하는 직선을 하나 그은 다음에 요 직선의 기울기가 정확히 평균 속도가 됩니다. 그래프에서 저 가로 길이 분의 세로 길이를 하는 걸 기울기라 부르죠. 기본 물리학이라 자제하려고 하지만 여기 각도 같은 거 있으면 이거 뭐 탄젠트 나오고 뭐 나중에 어차피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평균 속도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달팽이 예시를 든 거에서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캐치해야 되냐면 중간에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이랑 끝만 알고 가운데 무슨 일이 하는지 모르면 이 시스템을 우리가 정확히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비어 있으니까. 필름이 끊어진 거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물체가 만약에 요렇게 이동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실제로는 요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잘 보시면 이거 읽는 법도 여러분이 아셔야겠지만 처음에 얘가 단위 시간당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면 시간은 이거밖에 안 갔는데 얘는 이만큼 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빠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시간이 지나도 얘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에는 심지어 반대로 돌아오죠.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저 그림을 보면 얘가 사실은 얘가 처음에 되게 빠르게 이렇게 가다가 이쯤에서 심지어 약간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 게 여기서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에 해당되니까 얘가 살짝 넘어갔다 온다는 거는 얘가 살짝 넘어갔다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알고 싶은 건 중간에 얘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저기 도착했는지를 전부 다 알고 싶죠. 그리고 그게 중요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중간에 이 정보를 아예 모른다면은 그거는 완전히 운동을 제대로 기술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술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관찰을 띄엄띄엄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관찰을 최대한 꼼꼼하게 이렇게 관찰하는 점을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이 수학의 성질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1000만 번 관찰하더라도 중간에 빈 곳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 속도에 대한 물리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1초 후에 요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완벽한 물리적 법칙을 발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당장 물어보겠죠. 근데 나는 0.5초 후를 알고 싶은데 그 사람이 그러면 다시 공부해가지고 0.5초 후의 법칙을 만들어 옵니다. 근데 그럼 저는 이제
근데 나는 0.1초 후를 알고 싶은데? 그럼 그 사람이 또 0.1초 후의 법칙을 만들어 옵니다. 이 스토리를 들으면 알겠지만 이거는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이 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뭘 해야 되냐? 당신이 몇 초 후를 맞추고 싶든 간에 무조건 그거를 맞출 수 있는 법칙을 알아냈다. 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되게 그게 말이 되나 싶을 겁니다. 내가 몇 초 후를 부를 줄 알고 대비가 다 돼 있다는 거냐? 라는 건데, 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이거를 답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미적분학입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이 뭐 물리학이랑 특히 역학이랑 관련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게 미적분학 자체가 이거 하려고 개발된 거라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분 얘기하면 괜히 또 이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위에 어디 있든 간에 내가 몇 초 후 또는 0.0001초 후에 뭐든 간에 내가 그 운동을, 내가 이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순간에 내가 다음에 어디로 이동할지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통 쓰는데, 여기서 지금은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좀 크게 그리겠지만 DT라고 씁니다. 델타 T는 그러니까 크게 움직이는 거고 DT는 되게 작게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DT만큼 갔을 때 얘가 DX만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게 이만큼 갔을 때 이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이만큼 갔다는 거. 저게 D라고 안 쓰고 델타라고 쓰면 평균 속도라고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1초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또는 0.5초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이 무슨 값을 가져오더라도 다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조금 움직였을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움직였을 때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속도는 속도인데, 참고로 그리고 물리에서는 이 지저분하게 이런 거 달고 다니면 사실은 많이 안 쓴다는 뜻이에요. 물리학자도 사람이라 괜히 많이 쓰는 거 아니라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정의하냐면, V라고 쓴 다음에 뭐를 정의하냐면,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X가 평균 속도라고 했는데, 저게 이거를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재갖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 매 순간에 내가 이거를 요만큼 움직였을 때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지, 그거를 알고 싶은데 이거를 어떤 특정 숫자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이거를 아무리 뭐 0.00001로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의 절반 이렇게 계속 외칠 테니까. 그래서 이럴 때 수학에서 하는 짓이 뭐냐? 그러면 리미트라는 기호를 써서 0으로 보내버려요. 이 움직이는 거를, 이거 무한대가 아니라 그래서 무한소라고 보통 부르는데, 인피니테시멀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이게 움직였을 때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경향성인데, 그 경향성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얘를, 이게 수학적인 정확한 표현인데, 당신이 어떤 숫자를 생각하더라도 그거보다 작은 숫자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극한으로 보내라 이 뜻인데, 이게 극한의 사실 정확한 수학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상상해도 뭐 어쩌고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뭐 영화 표현이나 그런 게 있는데, 이 무한대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한대나 무한소에.
그래서 요렇게 쓰면은 이게 뭔가 이거를 순간 속도를 이렇게 계속 줄여 나가는데 이게 지금 델타 t를 줄여 나가는 과정이죠. 줄여 나가는 과정인데 얘를 한도 끝도 없이 줄이면 뭐가 되냐면 여기 딱 붙어서 올라가는 요런 특별한 게 있고요. 특별한 거니까 좀 굵게 쓰겠습니다. 요렇게 엄청나게 출발점 여기에 딱 붙여서 올라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접선이라 불러요. 딱 접하는 선이라 불러요. 그래서 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게 두 점을 그냥 연결하는 이거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였다면 이거를 극한적으로 무한소로 보내가지고 순간적으로 얘가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접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렇게 극한 취하는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면 제가 미리 약간 스포일을 했지만 여기서 이거를 그래서 2t분의 dx라 부르고요. 요게 정확히 뉴턴이 이 문제 풀려고 발명한 미분의 성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시작점에서만 이게 정의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순간 속도라고 부릅니다. 순간적으로 정의된 속도란 뜻이죠. 얘가 시작점에서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 이 따라가면서 가이드라인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다음 순간에 넌 어디 있을 거다 이거에 대한 게 계속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기울기로 접선의 기울기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접선의 기울기고요. 물론 이제 x와 t의 요 공간에서 얘기하는 거가 되고요. 네,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이 뭐 속도가 거리 나누기 시간이다 이런 거 배웠을 거고 그래서 미터 퍼 세컨드 이런 거 익숙한데 여기 지금 이상한 교부들은 막 붙어 있는데 델타라는 게 붙어 있고 D라는 게 붙어 있어도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물리적 차원이 얘가 지금 델타라고 쓰든 D라고 쓰든 간에 이거는 이거는 길이 차원을 가져야 되고 왜냐면 길이의 차이도 길이 차원을 당연히 가져야 되니까 그다음에 시간의 차이도 당연히 시간의 차원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순간 속도의 차원은 길이 나누기 시간이고 전에 국제 표준 단위로 쓰는 SI 단위로는 미터 길이에 해당하는 SI 단위가 미터고 그 시간에 해당되는 SI 단위가 초 세컨드이기 때문에 미터 퍼 세컨드 1초에 몇 미터를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처음에는 속도가 되게 빠르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운동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예측한 것처럼 빠르게 가다가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거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운동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거를 그린 것뿐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라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속도를 정의했고 속도까지는 우리가 잘 직관적으로 와닿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가냐 그 뜻이니까. 이거 잘 보시면 이 파란색을 따라 운동한다고 했을 때 요 접선의 기울기 자체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가 살짝 눕고 이렇게 하다가 급기야 0이 됐다가 마지막에는 음수까지 되죠. 그래서 기울기 자체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 그런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생각하면 그 다음 단계로서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요 접선의 기울기 또는 순간 속도
저 순간 속도 역시 순간 속도 v가 델타 t 동안 어떤 변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 변화를 역시 델타 v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순간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델타 x보다는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좀 어렵긴 한데 이 위치 변하는 건 좀 직관적이니까 얘가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는지 얘가 그래서 뭐 10m/s로 가다가 다음에 8m/s로 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2m/s만큼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 변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델타 t 동안에 델타 v만큼 속도가 변했으니 이거를 평균 가속도라고 부르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acceleration A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뭐 항상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 자동차 그 페달을 엑셀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엑셀러레이터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 평균 가속도는 역시 x 방향으로 평균적으로 정의가 되고 이거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저 순간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얘가 속도가 뭔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도가 줄어드는 거는 지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이거는 0보다 클 거고 지금 적어도 저 예시에선 속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거 0보다 작을 거거든요. 그럼 가속도가 사실은 점점 가속도가 음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할 가짜를 썼지만 사실은 감속이 되는 거죠. 더할 가짜 썼지만 이 음수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빼는 거니까 감속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물체 자체는 이걸 잘 읽으셔야 되는데 이 커브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물체 자체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르게 가다가 어느 순간 멈췄다가 다시 x1으로 돌아가는 그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가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가 급기야 방향을 바꿔버린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뭐 영상 같은 걸 보는데 공이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공이 이렇게 가다가 돌아온다는 거는 여러분 이거 보면은 화면상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 여기 뭔가 바람 같은 게 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야지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테니까. 여러분의 직관이 맞습니다. 바람 같은 게 불어서 이렇게 간다는 말은 바람 같은 게 공에다가 힘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이 계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직관이 사실은 F는 MA를 그대로 여러분이 습득한 그걸 이제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경우에 속도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이 평균 가속도 대신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내가 1초 후에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봤자 0.5초를 예측할 수 없다. 이 논리를 그대로 전개를 해서 내가 아주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속도가 어느 정도 비율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거를 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필요한 게 뭐냐? 그냥 A라고 써서 순간 가속도라고 써서 이거 A가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역시 극한을 취해서 아주 조금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되냐 라고 말하는 거고 그럼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dt분의 dv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저 순간 속도가 그러니까 v가 dt분의 dx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특히 이제 미분 두 번 하는 거 이제 쓰면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dt분의 d라는 거를 시간에 대한 미분이라는 오퍼레이터라고 괜히 어렵게 얘기하는데 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저 행위 자체 그거를 저 기호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걸리냐면 이거 자체가 x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 D 들어가고 이런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거를 쓰자면 결국엔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지금 보면은 DT의 제곱이 있고요. 위에는 D가 두 개죠. 그래서 D 제곱 X라고 씁니다. 저도 저렇게 계속 썼으면 좋겠는데 관례상 이거 괄호 치는 게 너무 번거롭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빼버려요. 그래서 이거 마치 그 D 하나, T 제곱, D 두 개 X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DT 자체의 제곱이에요. 저게 T 제곱에 대한 미분이 아니라 T로 두 번 미분했다라는 게 이제 저런 식으로 관례상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이런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이제 두 번 미분을 한 거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의 차원은 그래서 이거의 차원은 길이 나누기 시간 자체의 시간 변화율이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나누기 시간이 하나 더 들어가서 제곱이 되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됩니다. 저게 속도까지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데 가속도를 말하는 순간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 배울 때는 되게 어려웠으니까. 이게 특히 미분 개념 들어가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게 있는데 아까 말한 그거를 갖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얘가 앞으로 어떻게든 쭉 가다가 다시 마지막에 이게 힘겹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끊임없이 속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줄어든다는 건 뭔가 이쪽에서 이렇게 가속도의 방향은 그래서 마이너스로 계속 고정돼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전에 수학 시간에 이차함수 같은 거 배울 때 그때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은 게 지금 속도가 계속 감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아무리 이렇게 급한 기울기로 시작했더라도 점점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됩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이차함수 배울 때 위로 볼록한 함수는 이차함수의 그 2차항의 앞에 부호가 음수라는 걸 배운 기억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두 번 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랑 이제 수학적인 거랑 연결을 시키면 사실 좋긴 한데 이 그림에서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감소한다는 건 순간 가속도가 전부 다 항상 0보다 작다는 거고 이건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다. 이런 거에 해당됩니다. 저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의 의미에 대해서 흔히들 많이 이런 감을 잡고 있으면 좋은데 한 번 미분한 거는 이제 기울기니까 여러분이 그런 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두 번 미분한 것부터는 저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바로 안 와닿을 때가 많은데 두 번 미분은 이 그래프 상에서 말하자면 얘가 얼마나 아래로 볼록한지 또는 얼마나 위로 볼록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걸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볼록이나 오목이 없으면 두 번 미분이 0이 될 겁니다. 이 1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거 근데 미적분을 혹시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해당되는 거긴 해요. 여기 t면은 요 값이 요 높이가 at잖아요. 저 함수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t잖아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at 곱하기 t 나누기 2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입니다. 미적분을 몰라도 삼각형 넓이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이 뭐 삼각형의 넓이 공식도 외우고 미분 공식도 외우고 하는데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적분 이 운동에 대한 요 물리 문제 풀 때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예시라서 그렇습니다.